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주 시민과 그386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광주에 대한 그 어떤 목격을 성인일 때 겪었기 때문에 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흔들리지 않고 그 시민들의 시위와 집회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공화제와 민주주의의 주권 재민의식으로 언제나 양시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권 재민으로 광주, 그 당시에는 광주 사태를 했기 때문에 광주 사태로 이번 강의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지금은 사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민주화 운동으로 완성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당시에도 그랬으니까. 그 주권 재민으로 광주 시민들의 걸기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화주의의 입장에 있어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평화롭게 살아야 될 그런 공동체의 입장에서 군부에서 광주를 무력으로라도 진압한 것 그 자체도 잘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의 단서는 뭐냐면 그 이기지를 못하고 쉽게 말하면 시민혁명군이 이기든지 군부가 이기든지 단시간에 끝이 나야 한다는 게 북두시민혁명군의 지론이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시민들은 언제든지 혁명을 일으킬 수 있고 또 군부는 언제든지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데 그거를 1년이나 2년이나 끈다든지 연속적으로 혁명과 반혁명이 반복되어서 사회가 혼란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내는 것에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란 도둑대에 대한 자유 시민들의 저항과 그 토벌은 국회 다수당이 뭐라고 하는지 훌륭한 일이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누군가가 이길지 모르지만은 하루빨리 끝을 내야 된다. 북두시민혁명군의 지론은 그겁니다. 그 경찰이 오든 군의원이 오든 그 지금 현재 자유시민들은 유관순의 3.1 정신과 그 간디의 비폭력 저항을 이어받아서 모든 그 집회에 참석한 군중들이 그곳에서 죽겠다는 각오로 싸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죽겠다는 각오로 싸우자 이겁니다. 그래서 승리하자는 겁니다. 광주처럼 군인에 의해서 진압되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진압됨으로써 북두시민혁명군은 그 현실 정치로서 군부의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미완의 혁명을 연속시키지 말고 이번만큼은 반드시 시민혁명을 완성시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북두시민혁명군의 정치 논리나 혹은 정치학적인 안목은 언제나 시민들의 편입니다. 그러나 그 시민들의 무능이 오래 끌고 가면은 그 시민들 모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군부에 의해서 진압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또는 시민혁명이 일어났는데 군부가 무능력하면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시민혁명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누구든지 빨리 능력을 발휘하라 이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굉장히 박수를 치는 겁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는데 그까지에 그치겠다 한 윤석열의 판단은 옳았고 정치 논리로서 거기에 대해서 해제를 의결한 국회도 굉장히 능력이 있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판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윤석열은 포로로 잡힌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정치인으로서 성숙해지려 하면은 그 광주 때의 김대중처럼 그 모든 수모를 견디내는 그런 한신이 같은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런 입장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할 때 이것이 불법이다, 이런 입장을 내걸면서 시민들이 걸기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북두시민혁명군은 굉장히 박수를 치는 겁니다. 왜? 국회에서 지금 현재 윤석열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들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자극과 순리적인 그들이 공동체, 공화제를 위한 그들의 실천 능력이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혁명정부를 세우든지 대통령을 암살을 시키든지 처단을 하든지 어떠한 그 신속한 자기들의 능력을 보여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능력을 보이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항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직 그 반란 도둑들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치에서는 동의가, 민주정치에서는 국민과 시민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현재 반란 도둑대들이, 이재명을 수괴로 한 반란 도둑대들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국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민족은 위대하다, 이런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훌륭한 민족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광주 사태가 일어난 이후 약 45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언론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자기의 정치 논리를 세워서 자기 발로 참여한 그 시민을 그 광주 때와 똑같이 폭도라고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구 세력이고 극렬 집단이며 윤석열을 격렬히 지지하는 그런 폭도들이다, 이러면서 온갖 가짜 뉴스와 선동을 일삼는 언론을 볼 때 한국의 정치 의식이 과연 그 광주가 어떤 공헌을 했고 또 광주를 통해서 어떤 발전을 이루었는가, 반세기 약 45년이 흘렀는데도 이 언론은 국민들을 어떻게 보는지, 폭도로 몰고 나가면은 그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언론과 반란 도둑대들이 그 폭도라고 자꾸 칭하고 가짜 언론, 격렬 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무력 사용으로 진압을 하려는 명분을 얻으려는 것과 함께 그 진영, 그 당파, 지금 현재 반란 도둑대의 기생에서 벌어먹고 있는 이 국민들을 선동해서 분열시켜 국민과 국민 간의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이런 사악한 놈들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언론이 80년도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고 국민들을 폭도하고 거구 집단이라 그러면서 돈만 챙기려 한다, 지금 현재 사법부를 파괴했다,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어요. 국민들이 예전처럼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모두 쉽게 말하면 학교 소속도 없는 모두 각각의 개인입니다. 주로 40대 50대 주부, 20대 30대 청장년, 그리고 50대 후반부터 이런 그 연령대와
그 어떤 직업군을 이루고 있는 것을 지난 19일 서부지방법원 그 시위 집회에서 북두시민혁명군이 목격하고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80년하고 똑같이 정보와 언론의 유통 과정도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 구태연한 폭도로 몰아붙이고 있습니까? 국민들을 더욱 분노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서부지방법원 점거에서 드러났듯이 이미 시민들은 사법부의 판결이 불법적이고 편파적이라 인식하고 있으며 그를 보도하는 언론조차 반란 도둑대들이고 경찰 또한 그 중국의 공안을 흉내내면서 국민들을 인민처럼 폭력으로 나서린다는 이런 분노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왜 시민과 국민들이 그 판사의 정당한 판결에 저항하겠습니까? 그것을 그 가짜 언론들이 그 어용 언론 그리고 권력에 빌붙어 먹고 있는 그 언론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다. 이런 가짜 뉴스를 통해서 시민들을 설득하려고 드는데 그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 판결이 편파적이고 그 공산자파들 혹은 반란 도둑대들이 줄기차게 외치는 집단지성이 있는데 왜 그 집단지성이 그것을 거부했겠습니까? 내로남불 자기들이 하는 행위는 집단지성이고 자유우파 시민들이 하는 일은 폭도입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이 광주 사태와 너무나 닮은 겁니다. 언론은 폭도로 몰았잖아요. 광주 시민을 폭도로 몰았는데 그 광주의 시민들은 억울하다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편파적으로 이야기한 거와 똑같은 정서를 지금 시위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시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쩐 이야기가 나오느냐. 광주에서도 미국에 대한 서운함과 개입에 대한 기대를 했던 것처럼 지금 시위 집회에 나와 있는 시민들도 부정선거라든가 윤석열의 구속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해달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광주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닮은 점이 있는 줄 압니까? 지금 경찰들이 전라도 출신들을 차출해가 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전라도 사람밖에 없다라는 이런 입장에서 그 시민들이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광주 사태와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시민들의 그 유언비어라 할까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불신, 미국에 대한 기대, 전라도 출신을 차출해가 온 경찰, 그리고 그 지금 모든 언론,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 이게 강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언론과 독재 세력, 의회 독재 세력들은 80년대 신군부 세력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 폭도라 몰아붙이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내란 혹은 반란군이라고 하면서 그 김대중의 인격 모욕과 신상 털기를 해대는 것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에 대한 모욕 주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주 사태에 시민들이 주먹밥을 사서 오고 비빔밥을 만들어 먹고 국을 끓여 나오는 이런 시민들의 동조가 있는 것처럼 지금 자유시민의 투쟁에는 컵라면이 그 하루 저녁을 새고 나면 그 다 먹지 못한 컵라면이 그 컵라면을 나눠주는 데가 6군데 정도 되는데 거기서 거기가 한 7, 800m 되는 데 있는데 조금 크게 차려놓은 데도 있고 좀 작게 차려놓은 데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로 주소로 와요. 내가 그
나를 샜기 때문에 내 유튜브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배달 주소로 요즘은 24시간 배달이 되더라고요. 뭐 쿠팡이라든지 빵, 통닭, 피자, 컵라면. 어떤 사람은 군대 위문품처럼 컵라면 2개, 핫팩 2개, 기마개, 비옷 이런 거를 종목을 이어가지고 박스에 도로 주소로 보내요. 그 도로 주소에 보니까 24시간 무슨 그런 제도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일반 택배가 아니고. 그러면은 도로 주소로 오면은 내가 그 옆에 이래 있으니까 부르더라고. 그래서 좀 받아달래 해서 받아주면은 자기들이 사진을 찍고 가버려요. 저쪽 갖다 주면 됩니다. 나눠 먹으세요 하고 택배 기사들이 가요. 그게 하루 저녁에 큰 트럭으로 2트럭씩 옵니다. 그러고 광주 때처럼 이게 추운 날이잖아요. 광주는 그래도 5월이었잖아요. 이 추운 눈 오는 밭에 그 은박지라든가 비옷을 덮어 쓰고 담요도 막 오고 그럽니다. 그걸 보고 그 담요 이런 걸 덮어 쓰고 담요가 막 트럭으로 와요. 어떻게 오는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뭐 팔다가 실패가 못 팔아가지고 창고에 있는 걸 재고를 주는 건가. 완전 새 거야. 한 번도 쓰지도 않은 거. 트럭으로 막 옵니다. 그거를 덮어 쓰고 날밤을 셉니다. 자면은 또 그 공수처가 쳐들어와서 대통령 체포해 간다고 잠도 안 자고 거기 떨고 있어요. 그런다고 그분들을 위해서 대형 버스들이 그 쉽게 말하면 버스 안에 열을 높여놓고 여기 잠시 30분이라도 눈 붙이고 가라. 오면 내가 깨워줄게. 이런 기사분들이 퇴근 후에 그 트럭만 약 20대가 됩니다. 쭉 있어요. 거기에다 컵라면만 먹어가지고 되겠나. 오뎅. 그 오뎅 자원봉사자들이 추운데 국물 먹어요. 떡국 끓여가지고 보내온 사람 300인분. 그 쉽게 말하면은 그 장례식장에서 먹는 그 육개장 이런 거를 주문해가지고 보내온 사람. 김밥 보내온 사람. 광주하고 우리 시민들은 너무나 똑같아요. 그런데 광주 시민들이 자신들이 겪은 그 가짜 언론, 권력에 기생하는 언론들이 발표하는 그 폭도라는 말을 믿습니까? 결국 광주도 10년의 세월을 요구를 했지만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시민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 지금 현재 자유시민의 시민혁명 혹은 투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광주하고 다릅니다. 광주는 서쪽에 어떠한 지방에 편협되어 있기 때문에 고립시킬 수 있지만은 서울은 전 인구의 반 이상이 살고 중심지로서 고립시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한다. 북두시민혁명군은 확신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병상련 광주 사태를 먼저 겪었던 광주와 386 세대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시민들은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란 도둑대 터벌을 하는데 많은 응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김대중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국민이 우리 손으로 만든 자유민주주의를 가져보자라는 이런 민주원년,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에 폭도라는 말에 동의하는 이런 댓글을 볼 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물론 당시 광주 시민들도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고 그런 댓글에 분노한 것처럼 몰라주고 모른 척하는 국민에 대해서 분노했을 겁니다. 그래도 김대중은 메뚜기 맛방만한 이 조그마한 나라에 지역적으로 나누지 말자며 통합을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우리 국민들의 대단결을 요구를 했는데 이런 스스로 걸어놓은 시민들을 폭도 혹은 극렬분자라고 그 사칭하는 언론을 믿는 민주화운동 그리고 광주 시민들은 너무나 그 어불성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지금 자유시민들, 자유투사들이 느끼는 것처럼 폭도화하면서 언론이 외면하고 고독 속에서 싸웠던 것을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우리 국민들의 수준도 성숙했는데 이런 시민혁명을 진영의 논리로든가 당파의 논리로 기생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역사는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그 민주화 세력들이 외치는 백두와 한라까지라는 말처럼 지역 감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고 남북한을 통일하는 그 어떠한 훌륭한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점을 북두시민혁명군이 광주 시민들과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대들도 소속도 없고 집에서 스스로 집회에 참여한 그 국민들, 시민들, 그리고 여사님들이 폭도라고 믿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시민혁명을 완성시킬 수 있는 민주원년이고 절호의 기회에서 자유시민혁명을 모른 척 하실 겁니까? 역사적으로 연산군보다도 폐륜인 이재명 형수에게 성기를 칼로 꼽아 째버린다라든가 혹은 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여배우와 불륜을 자랑 삼아 일삼고 주민의 토지를 뺏어서 특혜를 얹어가지고 팔아먹으면서 그들과 이익을 나누기도 하는 이런 짓을 벌여놓고 거짓말을 예사로 하는 이재명의 길에서 개인적인 이익과 명예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민주화입니까? 이재명에 대한 그 폐륜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논문 표절 뭐라 했습니까? 자기 지역에 있는 대학을 이런 지잡대 대학 석사 논문이 변호사인 내가 왜 필요하냐 하면서 그동안에 그 지역의 동문들의 표를 얻는데 충분히 이용해 먹은 그런 논문을 그 지역에 자기가 지역단체장으로 있는 그 지역의 그 대학의 재학생들과 동문을 모욕하는 이런 폐륜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이런 놈을 지도자로 만들면서 그 허점 투성이의 그 지도자의 기생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과 영화를 누리는 것이 그대들이 평생 목적한 바였습니까? 시민들을 폭도라고 보도하는 언론에 박수를 치면서 자신들이 겪은 폭도는 억울하고 지금의 폭도는 틀림없는 폭도라는 이런 자가당착에 빠져서 자신들을 변호하고 있습니까? 역사는 그들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들이 내세운 진영 혹은 당파의 이름으로 저주할 겁니다. 화무 11용이요 금불 10년이라. 이 지금 아무리 성공한다 하더라도 10년 저물면 권력이 없어질 때 또 다른 당파에 의해서 그 당파의 이름으로 지금 현재 가짜 언론 폭도라는 말에 박수를 치는 광주 시민 그리고 민주화 운동 세력들에게 역사는 분명한 저주를 내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광주 시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유시민혁명에 대하여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하고 동조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외롭게 싸우고 있는 자유 시민들에게 먼저 광주 사태 혹은 폭도라는 사칭을 겪은 광주 시민들과 민주화 운동 세력들에게 지지와 동조를 부탁드리는 호소를 하였습니다. 광주 시민과 민주화 운동을 겪은 시민들의 열렬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